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휠 타이어 튜닝 중에서 특히 옵셋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7,000명이 넘게 좋아요를 누른 이미지인데, 이런 자동차들을 꼼꼼히 뜯어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이고 순정 차량과 차이점을 저는 휠과 타이어의 돌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체 바깥으로 상당히 많이 돌출이 돼서 자동차가 우람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상당히 러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휠의 옵셋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휠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휠 옵셋을 할 때 보통 플러스 옵셋, 제로 옵셋, 마이너스 옵셋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요거를 개념도로 간단하게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보면 제가 제로 옵셋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제로 옵셋을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제로 옵셋이 차량의 외곽선하고 타이어의 바깥쪽 끝선이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로 옵셋일 경우에요. 이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플러스 옵셋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타이어의 옵셋이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자동차의 중심부 가운데 쪽으로 타이어가 몰리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옵셋으로 갈 경우에는 차량의 바깥쪽으로 타이어가 점점 밀려나게 돼요. 이 그림은 자동차를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모습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옵셋이 차량의 바깥쪽 선과 타이어가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 옵셋과 마이너스 옵셋에 따라서 차량의 중심부로 타이어가 이동하는 걸 플러스 옵셋, 그리고 차량의 바깥으로 점점 벌어지는 것을 마이너스 옵셋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차량은 보통 순정 상태일 경우 이 상태죠. 차체의 바깥 선보다 휠과 타이어가 다소 안쪽으로 들어간 이 세팅이 만들어지는데, 포드 트럭과 랭글러 뿐만 아니라 제조사 출고 시의 대부분의 세팅은 플러스 옵셋 상태로 세팅을 합니다. 물론 일부 스포츠카들 그리고 슈퍼카에 가까운 차량일수록 우리 개념도상에 제로 옵셋 수준까지 휀더와 휠 타이어가 거의 일직선이 돼서 만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플러스 옵셋 상태로 출고가 돼요. 우리가 휠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보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순정 휠의 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굳이 이 부분에 스탁 휠 업셋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왜 영어로 써놨냐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글 혹은 유튜브를 검색하실 때 키워드를 조금 더 쉽게 써 넣으시라고 영어를 별도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절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wheelsize.com 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는 tire-size.com 이었는데 이번에는 wheelsize.com, 공교롭게도 비슷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바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이트들이 두 사이트가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주로 보는 사이트라서 오늘 설명을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글 창을 열어놨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휠 사이즈 .com 검색을 해보시면 요 제일 위에 있어요. wheelsize.com. 네,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비클 해가지고 내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디를 알아봐야 되죠? 포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포드. 그리고 2018년식의 F150 모델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오네. 바로 나오네요. 엔진 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5.0 엔진을 쓰고 있는 395마력인가 봐요. 395마력 5.0 TI 엔진을 쓰고 있는 상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순정 휠과 타이어의 사이즈는 2755R20입니다. 여기 보면 8.5J 곱하기 20 ET44 그리고 6 곱하기 135 M14 곱하기 1.5 그 다음에 87.1이라는 게 있는데, 위로 쭉 올려보시면 순서대로 타이어, 림, 볼트 패턴, THD, CB라고 써져 있어요. 타이어는 뭐 다들 아시겠고, 이 림이라는 게 휠과 관련된 정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림이라는 게 타이어를 물고 있는 휠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가 여기서 표기가 되고요. 이 볼트 패턴이라는 거는 6개 볼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135라는 건 PCD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PCD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볼트가 껴져야 되는 자리들을 가상의 원으로 연결했을 때 파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HD라고 해서 이쪽은 M14V 규격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볼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트의 모양이라든지 규격. 그리고 CB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센터보어의 약자일 거예요. 여기 가보시면 네, 센터보어라고 써져 있죠. 센터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줄여서 그냥 보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타이어는 2755R 20 타이어가 껴지고, 그리고 8.5J 20 ET44 이 재원을 가진 휠에 6개의 볼트가 PCD가 135 선에서 연결이 되고 M14V가 활용이 되면서 보호가 87.1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랭글러도 한번 찾아볼게요. 랭글러는 G이니까요. G에 제 차는 2017년식 랭글러 모델을 치면 3.6 그죠? 3.6 제 거는 가솔린이니까 3.6인데 285마력이 있고 280마력이 있네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확인한 바로는 요 타이어였네요. 2575R17 보면 7.5 여기는 JJ죠. 아까랑 다르죠. JJ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열이 똑같고 수치만 다른 거고 5홀에 127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특이한 치수가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인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집 랭글러 차량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요 하나가 좀 다르네요. 눈에 띄게. 다른 치수들은 다른 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 아까는 J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J가 2개가 됐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요 J와 JJ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데, 제가 요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쉽게 상태를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엔진 형식하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요 칫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J 곱하기 20 ET44가 뭐냐면 8.5라는 것이 휠의 폭입니다. 당연히 인치겠죠? 그리고 뒤에 녹색 20이라는 건 휠의 직경이에요. 다이어미터라고 해서 직경 20인치 휠이라는 거고요. 8.5라는 건 8.5인치 폭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 J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휠을 단면을 한번 잘라 볼게요.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이제 우리 차량과 연결이 되는 그 볼트가 끼워지는 그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타이어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요 파란색 동그라미 한번 봐주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보면 영문 진짜 J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림의 끝단 형태가 J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 J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이 J처럼 생긴 게 양쪽 끝에 두 개가 있으면 아까 그 랭글러 타이어처럼 JJ라고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JJ인지 J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타이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J가 하나면 휠의 한쪽 부분만 J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J가 두 개라면 양쪽 다 JJ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타이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뒤에 있는 ET44가 오늘의 옵셋인데요. ET44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냥 44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ET44가 무슨 뜻이냐면 44mm 플러스 옵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플러스 44라고 써져 있어도 44mm 플러스 옵셋이고요. 그냥 44가 써져 있어도 44mm 플러스 옵셋이고 ET44라고 써져 있어도 44mm 플러스 옵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옵셋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휠의 바깥쪽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의 가운데 부분을 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림 센터 라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림 센터 라인이 8.5J 휠 같은 경우에는 4.25, 4.25를 정확하게 나누는 가운데 선입니다. 그러니까 4.25인치, 4.25인치를 반반 나눴을 때 8.5 기준으로요. 림 센터 라인이 만들어지고 이 림 센터 라인에서 이 차량과 연결되는 허브와 연결되는 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옵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44mm는 센터점보다 44mm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체결되는 부분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체결되는 부분이 바깥에 있으니까 차량 안으로 당연히 휠이 들어가겠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어와 휠 그리고 차체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뒤쪽 팬더 라인에 이렇게 빨간색 줄을 실제로 띄워놨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제일 튀어나온 부분부터 이 휀더 바깥선까지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8mm 정도 타이어가 차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ET44 44 플러스 옵셋을 가진 순정 휠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ET16 그러니까 마이너스 28mm를 옵셋을 시키면 이 차량의 휀더 라인까지 이 타이어가 바깥으로 돌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정 휠과 타이어를 끼운 상태에서 우리가 허브 스페이서라는 거를 끼울 때 몇 미리를 끼워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8mm 그러니까 대충 깎게 되면 약 30mm 정도를 깎아 끼우게 되면 순정 휠과 타이어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휀더 라인과 동일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30mm 휠 스페이서 정도를 끼우게 되면 휀더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라는 대답이 아마 그래서 나오는 건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개념도로 만들어 봤는데, 요게 뒤에 차축이고요. 요게 그 허브라고 하죠. 휠과 차체가 결합되는 부분, 이렇게 휠에 허브가 있으면, 제로 옵셋일 경우에는 휠의 중심선인 이 파란색이 허브의 끝선과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허브 끝의 단면에 휠의 중심선이 딱 일치하게 되면 이게 제로 옵셋이고요. 이 휠의 중심선이 허브의 단면보다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옵셋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타이어와 휠의 중심선이, 아까 이 선이 여기 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이어와 휠이 차량의 중심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셋일 경우에는 휠의 중심선이 허브의 접촉면보다, 체결면보다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자동차의 휠과 타이어가 차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겹쳐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휠 허브하고 휠 허브의 접촉면에 선을 그어놨을 때 플러스 옵셋을 가진 휠은 자동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옵셋을 가진 휠은 차체 바깥으로 삐져나가게 돼요. 여기는 제가 왜 44라는 숫자를 써놨냐면, 제 순정 휠의 옵셋이 ET44였기 때문에 제가 44를 기준으로 놓고 했을 뿐이지, 이 치수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그 숫자의 크기만큼 자동차의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옵셋에 따라서 휠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휠허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휠허브를 이야기만 드리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초보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휠허브고, 휠허브에 제가 그 접촉면이라고 했던, 체결면이라고 했던 건 요 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면을요. 그래서 44, 마이너스 44, 제로 옵셋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죠. 플러스보다 제로 옵셋이 바깥쪽으로 요만큼 나가 있고, 제로 옵셋보다 마이너스 옵셋이 이만큼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순정 상태는 플러스 44 옵셋이었죠. 그리고 제가 차체 바깥선보다 휠과 타이어가 28m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럴 경우에 제로 옵셋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플러스 44 옵셋에서 제로 옵셋으로 변하면 차량 바깥으로 44m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는 차체 안쪽으로 28mm가 들어가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는 44mm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16mm가 돌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16mm가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4 옵셋을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순정에서는 28mm가 휀더보다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제로 옵셋으로 하면 16mm가 돌출이 되게 되는데, 마이너스 44 옵셋이 되게 되면 16mm에다가 44를 더한 60mm 정도가 돌출이 되는 겁니다. 차량 바깥으로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요 수치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볼트 개수와 PCD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볼트의 규격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휠 허브의 보호 규격이라고 87.1이 있는데, 요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휠 허브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휠 허브에서 요 가운데 뚫린 개구부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파이프가 꼭 짧은 파이프가 달린 것처럼. 여기가 87.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자면
센터 보어라는 이 보어가 맞질 않으면 휠을 끼울 수가 없죠, 차체에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볼트 수와 패턴입니다. 볼트 패턴이에요. 이 PCD가 맞지 않으면, 혹은 볼트의 개수가 맞지 않은 휠을 끼려면 PCD 체인저라는 거를 끼워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휠을 선택하실 때는 이 센터 보어를 꼭 보시고, 그리고 볼트 수와 PCD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림을 결정하시는 이 반대의 코스로 와야 됩니다. 물론 이 두 치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동력 계통에서 순정 상태를 크게 벗어나는 그런 가공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보어 사이즈와 볼트 개수와 PCD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고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목적에 맞는 휠을 선택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한번 다시 인터넷으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휠과 타이어 쇼핑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바로 휠 쇼핑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